34번 문제입니다. 그림에서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 검은색으로 그려져 있는 부분에서 이 그림은 대각선의 길이가 8cm인 정사각형 3개를 붙여놓은 직사각형입니다. 이때 이 직사각형을 1회전시켜서 파란색과 같은 도형을 만들었을 때 이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파란색으로 그려진 부분은 이 그림이 회전을 하였을 때 나타난 회전체를 그린 것입니다. 우선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채워지지 않은, 즉 뚫려있는 부분을 보지 않은, 뚫려있다고? 뚫려있다기보다 뚫려있는 건 위아래가 구멍이 생긴 걸 얘기를 하잖아? 네, 그리고 이 원뿔 모양으로 채워지지가 않아서 파여져 있는? 혹은 채워지지 않은? 파여져 있는 부분까지도 함께 생각을 하게 되면 이는 즉 하나의 원뿔대 모양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원뿔대 하나의 부피를 먼저 원뿔대 하나의 부피를 구하기 전에 이 원뿔대의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우선 이 원뿔대에서 큰 밑면은 한 정육면체의 반지름의 길이 한 대각선의 길이이고, 이는 즉 그림과 같이 8cm로 나왔기 때문에 큰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8cm이고,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작은 원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선과 같이 원뿔대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원뿔의 부피에서 작은 원뿔의 부피를 빼야 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원뿔에 파여져 있는 부분까지 모두 채웠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을 것이고, 이때 이 모양은 정사각형이 그린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한 정사각형과 같고, 이때 그렇게 되면 이 작은 원의 밑면의 지름은 8cm가 됩니다. 따라서 작은 원의 밑면의 반지름은 지름인 8cm를 2분의 1배한, 즉 4cm가 됩니다. 따라서 원뿔대 하나의 부피를 구하게 되면 큰 원뿔의 밑면 부피인 8제곱파이 곱하기 8 곱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4제곱파이 곱하기 4 곱하기 3분의 1 계산하게 되면 3분의 448파이가 됩니다. 이때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원뿔 하나의 부피가 3분의 64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한 원뿔은 즉 파여있는 부분 하나의 부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회전체의 부피는 그림에서 보게 되면 아까 전에 구한 원뿔과 같은 다른 원뿔들이 총 4개가 있고, 이때 그중 2개는 아까 구한 부피만큼의 원뿔 모양으로 파여있기 때문에 3분의 444파이 곱하기 4 마이너스 3분의 64파이 곱하기 2 거기 계산하게 되면 3분의 1664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분의 1664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1096번 문제입니다. 그렇죠. 문제를 못 쓴 것 같아요. 문제를 잘못 썼다고? 문제를 못 쓴 것 같아요. 문제 설명하세요. 뭘로 하면 되잖아.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를 그림과 같은 1, 2, 3단계처럼 규칙적으로 나열을 하였을 때 이 정육면체를 7단계까지 쌓았을 때 그 건널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7단계까지 쌓은 모든 입체 도형의 건널비를 구하는 거예요? 아니요. 7단계까지 쌓았을 때 그 7단계의 입체 도형의
가지의 규칙을 보게 되면 우선 1단계에서 본 정육면체의 면을 보게 되면 앞에서 봐도 하나의 정육면체 옆, 뒤 모두 같습니다. 따라서 6방향에서 각각 한 면씩 보기 때문에 정육면체에서 1단계에서의 면의 개수는 1 곱하기 6하여 즉 6이 됩니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는 한 면에서 볼 때마다 앞에서는 한 면에서 볼 때마다 한 방향에서 볼 때마다 앞에서는 이와 같은 모양이고 옆에서는 이와 같은 모양.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해서 6방향 모두 3면씩 보이게 됩니다. 이는 즉 처음 있었던 한 면과 그 밑에 새로 생긴 두 면, 1 플러스 즉 3면이고, 그래서 그 면의 개수를 구하게 되면 6방향 모두 3면씩 보이기 때문에 3 곱하기 6 하여 즉 18이 나오게 됩니다. 3단계에서의 규칙도 마찬가지로 1 플러스 2에 밑에 3개 또 3면이 추가로 보이기 때문에 플러스 3면이 되고, 모두 더하게 되면 6이 나오기 때문에 면의 개수는 6 곱하기 6, 즉 36개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7단계까지 이 규칙들을 활용하여 하게 되면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 6 플러스 7 개의 면이 되었고, 이는 즉 6방향 한 방향마다 보이는 면의 개수와 같기 때문에 더하게 되면 28이고, 6방향 모두 같이 보이기 때문에 곱하기 6을 하게 되면 168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정육면체에서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라고 하였기 때문에 한 면의 넓이는 1 곱하기 1, 즉 1제곱cm가 나오게 되고, 면의 개수가 168개이기 때문에 168 곱하기 1, 즉 168제곱cm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68제곱cm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10단계에서는 모두 건널비가 얼마가 될까? 10단계에서는 제곱cm가 나오게 됩니다. 자, 98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면 P와 Q가 그림과 같은 도형에서 면 P와 Q의 높이가 같도록 토지 공사를 하여 이 산맥, 이거 산맥이에요? 아니면 땅이에요? 그냥 땅이야, 되지 않아. 땅을 깎았을 때 새로 만든 토지의 높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새로 만든 토지의 높이를 x라고 하고, 면 P와 Q의 높이가 같도록 토지 공사를 하여도 이 도형의 부피는 변하지 않다는 것을 이용을 하여 계산을 하게 되면 우선 높이가 x로 바뀌었을 때는 x 곱하기 12 곱하기 10을 하여 부피를 구하고, 그림과 같이 있을 때 부피를 구하게 되면
우선 면 P가 속해 있는 땅을 보게 되면 Q가 속해 있는 땅을 보게 되면 면 P가 속해 있는 땅의 부피를 구할 때에는 직사각형의 부피를 구하는 방식을 면 Q가 속해 있는 땅의 부피를 사다리꼴의 사다리꼴의 넓이 곱하기 높이를 하여 부피를 구하고 그 나머지 땅의 부피, 즉 직사각형의 부피를 구하는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식으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되면 우선 면 Q가 속해 있는 윗면이 사다리꼴 모양의 토지의 부피를 먼저 구하게 되면 우선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먼저 보게 되면 높이는 5에서 1을 뺀 값인 즉 3cm가 되고 미터입니다. 3m가 되고 윗면의 길이는 사다리꼴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기울어진 부분을 수직으로 나타내었을 때 그 부분의 윗면의 길이를 구하게 되면 그 이는 6 플러스 4는 10이고 그래서 12에서 10을 빼게 되면 즉 2m가 나오기 때문에 그 길이는 2m가 됩니다. 따라서 사다리꼴 밑면의 길이는 6m에 아까 구한 2m를 합하여 8m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사다리꼴의 넓이는 6 플러스 8 곱하기 높이인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높이인 10 또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부피를 구하게 되면 밑면의 넓이는 12 곱하기 2 곱하기 높이인 10을 하여 계산하게 되면 120x는 210 플러스 240 즉 450이 됩니다. 따라서 x는 120분의 450이고 10이 약분되고 12와 45도 약분되어 4분의 15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분의 15m가 나오게 됐습니다. 오른쪽 높이가 낮은 면 P가 속하는 토지의 가로의 길이가 4m잖아. 네. 그리고 면 Q가 속하는 토지의 아랫변의 길이를 지금 구하는 과정이 복잡하네요. 간단하게 계산한 뜻인가요? 간단하게도 생각할 수 있죠? 네. 최소한으로 생각을 해서 우선 이렇게 토지를 나누게 되면 저렇게 토지는 어떻게 나눠야 되는 거야? 그냥 아무렇게나 가로선을 그어서 나누는 게 아니잖아? 면 Q와 평행하게 직선을 그어서 토지를 나누게 되면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총 선의 거리는 12m 있고 이때 면 P에서 이 길이가 4m라고 했기 때문에
나눈 길이는 8m가 돼.